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교원 시니어 DTS 교육방송입니다.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참여자들을 위한 소양 교육으로 치매 예방, 뇌 코칭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박희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 제목으로 행복의 필수 조건은 뇌 건강을 지키자, 이런 소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만브레인 심리상담, 두뇌 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뇌파를 측정을 해서 뇌기능을 분석을 하고 두뇌 트레이닝을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한밭대학교에서 감성공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육군본부하고 카이스트에서 뇌파 생체 신호를 측정을 해서 졸음운전 예방과 관련된 그런 실험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뇌파와 관련된 공동 연구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쭉 사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는 학교를 다니죠.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후에 대학을 다니고 나서 어렵게 직장을 잡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2세가 태어났네요. 2세를 또 열심히 키웠죠. 키워서 그 아이가 잘 성장을 해서 어느새 20대가 됐네요. 나를 되돌아보니까 내 나이가 어느새 60대가 됐습니다. 70대가 됐어요. 그죠? 이제는 내 앞으로의 미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닐까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내가 돌아온 곳, 그곳으로 나도 돌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쭉 인생을 살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의 철학자이십니다. 98세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데 지세린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교수님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인생이 나에게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사회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살다 보면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죠. 살다 보면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살다 보면 나에게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나에게 불행이 찾아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왜? 나에게 또 다른 행운이 찾아올 거니까. 또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라. 왜? 나에게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지세린 교수는 말합니다. 불행과 행운은 서로 통해 있다. 내가 살면서 너무 롤러코스터처럼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법이었다. 라고 이 지세린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즘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한 치 앞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켜왔던 그 시대의 흐름과 현재와 미래의 변화되는 흐름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몰라, 그냥 내가 아는 만큼만 그냥 살 거야, 이런 것보다도 시대의 흐름을 내가 잘 읽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알파고라는 기계가 인간하고 막 격돌을 했어요. 바둑이라는 공간에서. 인간이 그래도 기계를 이길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4대1로 인간이 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좀 어렵죠? 인공지능 시대, 이건 뭐냐면
기계라는 그 객체에 인간의 감성, 인간의 지능을 기계에 접목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계와 인간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보다 인간이 삶을 안락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핵심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즘 시대인데,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 거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스마트폰. 네, 거의 다 갖고 계시죠. 자, 스마트폰은 예전에는 뭐예요?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고 문자를 하고 문자를 받는 기능이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컨버징 됐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뭐해요? SNS를 하잖아요. 서로 소통을 합니다. 같이 있지 않지만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기타 등등 다양한 어플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배우는 그 과정이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코로나가 벌써 발생이 된 지 1년이 가까워졌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서로 만나는 것도 꺼려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스크를 했잖아요.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꺼려해요. 그건 뭐냐면 대화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우울에 빠질 수도 있고 무기력해지고 스트레스가 과하게 노출이 되고 불안을 하죠. 그러다 보면 뇌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치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1년도 지식경제부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면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잖아요. 네, 신경정신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 면담을 하고 약을 복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내가 우울에 빠져 있다, 불안하다 할 때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집에서 스스로 컨트롤해서 뇌 기능을 좀 키워주고자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뇌에서 일어나는 기억력, 집중력, 우울하거나 불안한 것, 이러한 것들이 뇌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꼭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이런 장소에서 특정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을 해서 일반 사람들의 정신건강과 인지능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기계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파트를 통해서 교육으로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 집중력을 키워주고요. 또 어르신들한테는 노화를 지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매 예방,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데 이 뇌를 운동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기타 정신건강, 우울한 거, 불안증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고 스트레스, 이완 이런 것들에서 직장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2011년도 지식경제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연도 2019년도 7월 25일 날 발표된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뇌파를 이용해서 치매를 선별할 수 있는 검사를 거의 개발하고 완성이 됐다. 어느 파트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그리고 인체학노화표준연구원에서 공동연구를 해서 거의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의료계 쪽에서는 의사 쪽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죠.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그래서 사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번 연도에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적용을 해서 치매 선별 검사는 기존의 방법과 뇌파를 측정을 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측정을 해서 훈련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치매 안심센터는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조만간에 그곳에 또 다닐 수도 있는데 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뇌파 훈련이, 뇌 운동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치매가 뭐예요? 치매. 많이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내 삶은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여생,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 아닐까요? 그렇죠? 치매라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되면서 뇌에 병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했던 것들을 지금은 깜빡깜빡하면서 잘 기억을 못해. 그러한 것들인데 첫 번째 뭐냐면 인지기능 장애입니다. 기억을 하거나 어디를 판단을 할 때 많이 그 기능들이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약간 장애 증상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막 떨리면서 먹고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막 흐트러지고 이러한 것들도 치매 증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상행동을 해요. 이제 집을 나왔어. 근데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 가는 길을 몰라요. 그걸 진압력 장애라고 그래. 장소를 어딜 찾아가는 거를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도 많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격이 많이 변해요. 온순했던 사람이 굉장히 괴팍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과격했던 사람이 굉장히 온순해지고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합쳐서 우리는 치매라고 합니다. 자, 생로병사에 나왔던 거예요. 치매, 정상인의 뇌와 치매에 걸린 사람의 뇌, 특히 치매 중에서 이제 65% 정도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그러거든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과 정상인의 뇌를 봤더니 어때요?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뭐예요? 뇌 세포수가 많이 사멸되거나 위축됐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하던 일을 하던 세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기억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뇌를 절단을 했더니 정상인들의 뇌는 이렇게 뭔가 꽉 차 보여요. 근데 치매 환자를 이렇게 뇌를 절단을 했더니 뇌가 숭숭숭숭. 우리가 이제 고목나무를 보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듯이 치매 환자의 뇌를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네. 특히 기억을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해마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 해마 부분이 이렇게 정상인은 꽉 차 있는데 많이 죽었어요. 해마가 기억을 관장하고 있는 곳이거든. 그곳에 그 세포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금방 누구를 만났는데 여기에 딱 보면 누구세요? 다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신나게 얘기하고 왔는데 누구세요? 기억을 못해요. 이게 이제 치매의 증상이잖아요. 자, 봤더니 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뇌세포인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왜 걸릴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왜 걸릴까? 이렇게 봤더니 뇌 속에 그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이런 뇌세포에 달라붙어가지고 정상적인 뇌세포가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이빨, 이를 잘 안 닦으면 뭐가 생겨요? 치석이 생기잖아요. 그쵸? 치석이 생겨요. 그러면은 잇몸 질환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능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빨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뇌에 치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뇌세포수를 많이 위축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건강해야죠. 그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해야 돼요. 그쵸?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행복의 필수 조건은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위가 바로 뇌 건강이에요. 뇌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신체 중에서 다양한 부위들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도 도대체 말랑말랑하고 두부처럼 생겨있는 이 뇌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로 봤더니 첫 번째는 뇌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다양한 환경 조건이 있어도 그 환경에 적응해서 밸런스를 맞추게 하는 것이 바로 뇌에서 해줘요.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여러분들 뭐 보고 있어요? 저 박희래라는 강사와 소리를 듣고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뇌로 들어가요. 그 뇌로 들어가서 막 판단을 하죠. 저 강사가 어떤 강사다, 저 내용은 어떻다, 막 속을 생각을 하면서 출력으로, 운동 기능으로 나오게끔 명령을 내리는 것이 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어떤 사람은 별론데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생존 본능을 조절해준다. 자율신경계를 조절을 해주고 우리의 내분비계 이런 것들을 전체 조절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게끔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인지학습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뇌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하러 왔어요 여기? 공부하러 왔잖아요. 왜 공부해요? 네, 여러분들 언어, 학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어하는 것이 바로 뇌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제어하고 기억을 제어하고 사회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뇌이기 때문에 뇌 건강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뇌입니다.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날 때 뇌가 얼마만큼 몇 그램 정도 되는지 아세요? 400에서 500g 정도 돼요. 소고기 한 근이 몇 근이에요? 600근, 600근 저죠? 600g 정도 됩니다. 소고기 한 근보다 작게 태어나요. 그렇지만 동물보다는 굉장히 크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웅웅 울면서 우유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뇌가 급속도로 회로 자체가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뇌 세포가 약 1000억 개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무슨 경험을 하느냐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시냅스, 신경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이 네트워크가 쫙쫙쫙쫙 하는데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긍정적인 회로가 많이 강화가 되고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은 부정적인 경험의 회로가 강화가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성격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0세에서 3세까지는 가능하면 엄마가 따뜻하게 자녀를 키워주는 것이 인생 전반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뇌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가요? 기름이 있어야 가잖아요. 휘발유가 있어야 가요. 우리 뇌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숨 쉬면서 마시는 산소.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탄수화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에요. 이 산소와 포도당이 여러분들이 뇌를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3끼를 잘 드시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뒤로 보겠습니다. 자, 뇌를 이렇게 반으로 절단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그냥 두부처럼만 생겼는데 속을 봤더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닫힌 구조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중추신경계는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은 불가능해요. 중추신경계는 한 번 절단이 되면, 그러니까 척수, 교통사고로 척수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하반신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절단된 것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중추신경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이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죽는 세포가 있고 새롭게 태어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조화를 갖고 있는 게 건강의 비법인데 이 척수, 연수, 내교, 그 다음에 중내, 가운데 시상이라는 게 있고 요 대뇌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소리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짜자자자 순식간에 사고하고 판단하고 감정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뇌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전두엽 앞쪽의 쪽을 말해요. 여기가 잘 발달이 되고 활발이 돼야 사회성도 좋고 또 아이들 도덕성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컨트롤해서 명령을 내리는 곳이 이 전두엽 기능이에요. 그래서 전두엽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정엽이 있고요. 체감각이나 여러 감각 정보가 모두 들어오는 것이 이 두정엽 쪽에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축두엽이에요. 60세 이후가 되면 가장 빠르게 뇌 중에서 노화가 되는 부분이 바로 축두엽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어나 청지각처리나 이 기억력이나 감정의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것이 이 축두엽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잘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후두엽이 시각,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가 후두엽, 뒤통수 부분에 맺히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뇌의 가장 최소 단위가 뉴런, 뇌 세포거든요. 이 세포를 봤더니 이 빨간 화살표가 있는 것이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스파크가 팍 튀면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면서 쫙 다른 뇌세포에 전달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뇌 속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주고받습니다. 그걸 바로 뇌파라고 하는 거고 뇌의 활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뇌에서 지각을 이루어지는 것이 나트륨 이온이 이 막 사이에 들어올 때 나타나요. 나트륨이 뭐예요? 소금이 뭐예요? 소금. NaCl. 소금입니다. 뇌는 70% 정도의 농도의 소금물에 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나트륨 이온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이 부족하면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염식 하는데 저는 저염식보다는 적정한 수준을 좀 맞추거나 조금 남는 게 더 낫다라고 봐요. 그게 면역력을 키워주고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나트륨 이온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아까 그 정기적인 신호를 쭉 보니까 뇌파라고 하는데 이건 병원에서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활동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뇌파가 나와야 하는 것이 제대로 잘 나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나오지 말아야 할 때 나오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식 상태에 따라서 뇌파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때의 뇌파랑 내가 활동을 할 때 뇌파, 또 편안하게 안정을 취할 때의 뇌파, 스트레스가 과하게 노출됐을 때 그 뇌파가 달라요. 자,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잠을 잘 때는 잠자는 뇌파가 나와야 되고 또 공부를 할 때는 뭐예요? 일하는 뇌파가 잘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불면증. 불면증이 뭔지 아세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 얘기죠. 잠을 자는 뇌파가 나와야 되는데 델타파, 세타파가 나와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일하는 뇌파가 나오는 거야. 베타파가 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잠을 못 자지. 그죠? 잠을 자야 되는데 막 이 생각, 저 생각, 내 고민거리 뭐하고 하면 밤을 꼴딱 새워. 그럼 다음날 일어나면 뭐예요? 어때요? 멍하죠.
그 멍한 상태로 하루를 지냅니다. 이틀을 지내요. 3일을 지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멍한 상태에서 제대로 집중도 안 되고 분산돼요. 그러다 보면 뇌 기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오늘 사실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뇌 기능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걸 시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뇌를 알아야 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네, 뇌파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뇌가 정상적인지, 자원의 불균형인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건강, 명랑한지 우울한지, 동시성, 협응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는지, 치매의 전조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대략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측정하는 뇌파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병원에서는 고가의 비용이지만 뇌파를 측정하는 그거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뇌파거든요. 어떤 게 건강한 사람의 뇌파일까요? 자, 이쪽 거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쪽 게 건강한 사람이다. 아니네? 그럼 이쪽 게 건강한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손 들어봐요. 아유, 더 많으시구나. 한번 볼게요. 어떤 게 건강한 사람의 뇌파인가? 네. 이게 건강한 사람의 뇌파이고요. 이게 제가 만났던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의 뇌파예요. 이게 봤을 때 뇌파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정적으로 있는 것이 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잘 쓰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각 주파수 델타부터 하이베타까지 너무나 과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야. 나는 몸은 가만히 있는데 뇌는 안정이 안 돼서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필요로 할 때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뇌파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뉴로피드백, 뇌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다니엘 에이먼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뇌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변화한다. 죽을 때까지 변화하는 게 바로 뇌다. 중추신경계지만 왜 그럴까? 이분이 다 역설적이에요. 뇌는 늙지 않는다. 뇌는 늙지 않을까요? 이분은 뇌는 늙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뇌도 세포로 구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목욕탕 가서 뭐해요? 열심히 때를 밀잖아요. 그 때가 뭐예요? 각질, 죽은 세포예요. 죽은 세포를 쭉 밀면 그 각질이 떨어지지만 여러분 피부는 패였어요? 정상이에요? 정상적이죠. 그런 것처럼 뇌도 죽는 세포가 있고 새로운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주기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포를 잘 양육을 해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나는 노화가 되면서 죽는 세포가 더 많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아까 나쁜 그런 단백질들이 있잖아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그런 것들이 많으면 죽은 어린 줄기세포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세포들이 더 많으니까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법이 뭐냐를 봤을 때 평상시에 나쁜 습관이 뇌를 늙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평상시 습관이 어떠한가? 그 평상시 습관이 현재 나의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뇌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자꾸 뇌를 자극을 시키면 뇌 신경이 향상이 돼요. 그 회로 자체가 튼튼해진다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에이먼 박사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학습하고 활동하고 좋은 습관을 잘 들이면 뇌는 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분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이분 나이가 연세가 82세예요. 네? 왕길슨이라는 분이신데 배우십니다. 그 모델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 런웨이를 막 걷고 있는데 이 사람 신체 나이는 몇 살로 보이십니까? 20대? 30대이죠. 뭐냐면 근육은 나이를 잇는다. 그만큼 열심히 단련을 하면 근육도 나이를 잇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뇌도 운동을 계속 시켜주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운동시켜주는 것을 뇌신경 운동, 뉴로라는 게 뇌 세포를 말해요. 뉴로 피드백을 해주면 뇌도 강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대학생들에게 이 뇌를 운동을 시켜줬어요. 뇌를 운동을 시켜줬더니 이 작았던 뇌가 부피가 이렇게 커지더라라고 클리니컬 이의적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고 뇌를 그 뇌파 훈련을 해준 거예요. 훈련을 꾸준히 해줬더니 이렇게 작았던 뇌가 이렇게 부피가 커지더라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뇌 세포가 많아졌다라는 것보다는 뇌 세포에 그 연결되어 있는 회로 자체가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근육이 튼튼하듯이 뇌 회로도 튼튼해지면 이렇게 부피가 커지더라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물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뉴로피드백 훈련은 그런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에요. 꾸준히 하면 나의 뇌가 이만큼 건강하게 향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만난 아이들이에요.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 학교에 가면 굉장히 그런 학생들도 많습니다. ADHD 증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아이들, 또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 불면증이 있는 사람, 치매가 있는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다양한 임상을 해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얼굴이 똑같은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뇌 기능은 단 한 명도 똑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다르지만 그 양상이 있어요. 증상에 따른 양상이 있거든요. 이런 질병이 나타난 사람들에게 훈련을 해주니까 이렇게 뇌파가 안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직접 체험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러면 이 사람 본인이 직접 느껴요.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뭔가 그러니까 뇌가 맑아지는 것 같고 눈빛이 되게 맑아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차분해진다.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잘 된다. 라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느끼게 됩니다. 자, 근육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던 것처럼 이 뇌를 위해서 뇌신경 훈련을 열심히 했더니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냐면 주의 집중력과 지구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많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성격이 차분해지고 안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맑아지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무기력증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막 눈빛이 살아있어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요. 또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잠을 푹 자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가 맑아지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뇌가 젊어진다는 얘기죠. 뇌 기능이 많이 향상이 됐다는 그런 증상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 아니에요?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시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스로 자기의 뇌 건강을 잘 케어를 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집에서 내가 나의 뇌 건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죠? 가르쳐 드려요? 말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자, 여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호문클루스라는 난쟁이 그림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한번 보죠. 손이 얼마나 많아요? 얼굴보다도 더 커요. 들고 갈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커요. 네, 밑에도 그렇고 또 얼굴도 그렇고 입도 이렇게 커요.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뇌를 자극해주는 신체 부위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을 열심히 활동을 하면 뇌에 이 부위를 자극을 줘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집에 있을 때 뭐예요? 손을 많이 움직이셔야죠. 예? 손을 많이 움직이시면 그만큼 뇌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서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자식들이 해줘야 되고 누군가 해주는 거 나는 받기만 할 거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손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입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건 뭐예요? 대화를 많이 하거나 많이 씹거나 그러면 뇌를 굉장히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젊어진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평상시 습관으로 많이 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이제 센서리 감각운동 피질이에요. 감각을 자극시켜주는 거, 마사지를 해주는 거, 얼굴 마사지를 해주는 거, 손과 얼굴이 다른 부위의 3분의 2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위만 열심히 활동을 해도 뇌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정보 드렸죠? 네. 자, 그래서 치매를 예방을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은 다 달라요. 똑같은 분 안 계시죠? 다시 말하면 뇌의 유전자가 저마다 달라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그냥 그거 갖고 평생 살다 죽는 거냐? 그게 아니라 유전자를 다르게 갖고 있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뇌 건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또 하나는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 그런 것들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줘요. 근데 평상시에 보면은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쟤는 뭐가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하고 항상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은 나의 뇌에 부정적인 회로를 계속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생각만 이렇지 나의 뇌 기능은 좋아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매 예방, 뇌 코칭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행복의 필수 조건, 행복하기 위해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라. 아까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뭘까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라. 그러면 뇌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유 나는 요즘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이고 막 치매에 걸릴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증상들도 최첨단의 과학으로 만들어진 뉴로피드백을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받아서 기능을 키워줄 수 있다라는 것과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평상시
좋은 습관을 들여서 뇌 건강을 잘 유지를 하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뭐예요?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하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그래도 치매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